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제 판단을 이야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 뉴스만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불안하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는 항상 원하는 게 있을 때 상당히 강경책을 먼저 펼치고 나오는 일단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베네수엘라 관련된 정책을 상당히 강경책을 펼친 관계로 또 그린란드 관련된 부분에서 뭐 국경 수비라든지 이런 군인들이 좀 더 파견이 더 오는 것들을 보고 좀 더 격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히토리라든지 중국과의 경제 또 거기서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원하는 포지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강경책을 펼쳐나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보복관세라든지 서로 이런 것들 가지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갈등처럼 갈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얻을 게 없잖아요. 미국은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 것들이죠. 자본주의 애들은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경험해온 내용들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한국이 얻은 수혜가 큽니까? 예, 크죠. 유럽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한국이 손해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죠. 그러면 우리는 실용외교만 잘 펼쳐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뭐 한국에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얻어먹을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 별로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옆 나라에 강대국이 있는 것들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트럼프의 정책적 성향을 여러분들 잘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레이지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액션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비중 확대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는 살짝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올 때는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전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기자금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대기자금이라고 하면 한 90조 정도 있으니까 뭐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지난해 제가 약 5월 달인가요? 이때 파악했을 때 아마 60조 이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걱정할 이야기는 아니다. 조금 눌리면 이렇게 유동성 장사가 펼쳐질 때는요. 지수가 조금 눌리거나 또 우리가 원하던 종목들 못 사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형국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자금 흐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바라보시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준에서 특히 내일까지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4,88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기준치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데 이제 초기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컨트롤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4,800 아래쪽으로 가면 우리는 상당히 또 강력한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또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을 낮춰가면서 또 시장이 상승할 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눌리고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는 환경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1월달 들어서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지쳤습니다. 왜? 쉴 때 좀 쉬어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눌림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플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제가 삼성전자하고요, SK 하이닉스 관련된 거, 올해 얼마까지 갈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뭐 SK 하이닉스 주가하고 D램 현물 가격 뭐 이런 것들 하고요, 메모리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현재 D램 가격하고요, 메모리 가격이 현재 수준을 갖다 유지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면 올해 얼마까지 올라갈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 투자할 때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는 나름 그래도 그 가이던스 나오는 거 가지고 야 올해 최고점은 얼마쯤까지 나올까라는 것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게 절대적인 조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매크로 변동이라든지 또 혹은 뭐 가격의 변동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야 어느 정도 구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까라는 것은 뭐 미니멈과 맥스를 한번 추정해 보자라는 것들입니다. 보통 주가라는 것들은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선행해서 가는 성향이 있고 통상 뭐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한 분기 정도를 선행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구간까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은 이 구간 근처에서 브레이크 걸려주는 게 맞습니다. 왜 2020년도 지금 초반 들어선 거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끝단에 걸려 있는 구간이 저는 이 정도 주가 수준이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14만 5천 원 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히 정상적인 구간이다. 다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과정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늘렸다 올라가는 그럴 때 다음번 단계는 여기 지금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또 설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제 조건을 이미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게 정상일까? 맥스치는 저 정도 그러니까 미친 랠리를 하게 되면 저 정도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절반 정도만 봐준다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10만 원 정도 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올해 3분기 정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24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겠죠. 당연히 관세 부분이 좀 있겠죠. 계속해서 미국은 글쎄요 미국에 대미 투자하는 것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디램, 그 다음에 낸드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된 부에서 가격이 변동이 오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 지금 D램 쪽에 조금 특히 기업용 D램 쪽 있지 않습니까? SSD라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고요.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격의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 라인을 또 한 번에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성 좋은 곳이 HBM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증설을 진행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공급자 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1등, 2등이 지금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관계로 가격은 유지된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부분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상적으로 와 있는 주가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고점 부분은 분명히 맞구나. 왜냐면 4분기 실적으로 최고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제가 추정한 거로 EPS 관계로 해보면 14만 아까 6천원 나왔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주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하게 되면 이런 기간 조정이 오는 것이 그렇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 눌리겠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요 갭이 한 10% 정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10% 정도의 조정은 또 받아주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14만 6천 원에 한 10%다 그럼 14,000원 정도 빼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3만 2천 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구간 여기였는데 이제 추정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어디에서 여러분들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 그 정도 조정이면 아주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충분히 시장에선 매수 대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 이동평균선 요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다시 공략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13만 9천 원 이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데요. 복잡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을 때는 보통 그렇게 수익을 내고 다시 기회를 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예를 들면 쪼여가는 것보다는 조금 한 번 정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래서 세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리 선반영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한 수치라든지 그 금액이 다른 뭐 플레이어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고려를 해주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만 원에서 한 13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 또 13만 원 아래쪽이면 당연히 더 스트롱 바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생각해 보고 그럼 다음 레벨은 어떠겠어요? 자, 쿼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다음 업사이드는 다시 한 5에서 7만 원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9만 원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정도 스펙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 스펙이 또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눌린다. 그 기간 사이에 다른 것들을 또 플레이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한 달 정도 쉬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한 달 조금 넘게 쉬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순간인가 조금 매기가 좀 멈추는 순간이라든지 또 기간 조정이라는 과거는 한 달 정도는 쉬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초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선반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눌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3월달 장세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또 잡아주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같은 위치로 좀 생각을 해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니멈과 맥스는 이 정도 구간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 상황이 어우러졌을 때 최고 맥스치가 저 정도가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금 가이던스 지금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뭐 여러 증권사에 나오고 있는 가이던스는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시장에서 얼마큼 유동성이 더 들어오고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2.5배 정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맥스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 나갈 때 분기별로 어떤 과정이 거칠까 이 부분만 해석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래하면서도 미스테이크가 없었던 이유 중에 또 바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한 5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길 보지 말자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절반만 잘라놓고 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운이 좋아서 더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그건 땡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제가 볼 때 한 25 정도 업사이드 보게 되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상단과 하단이 있으면 평균치가 있는 것들이 그 평균치보다 위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최고점까지가 아니야. 그것들은 이제 목표가 제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 입장은 그 안에서 플레이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이나 가이던스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체크해보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기본적인 데이터 지표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피크가 나오는 점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계속 좋아지니까 그 부분을 선반영해서 계속 반영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일정 구간에서 매크로적이나 어떤 또 선반영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 나온다. 그것이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격 조정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두 개든 그것이 뭐든 그때는 다시 공략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죠. 뭐 주도주는 계속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는 전략적으로 스윙 거래나 롱숏 거래 한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 또 수익을 확보해 가면서 또 리스크를 테이크해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도 조금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죠. 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과거처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주가 위치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갔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선반영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65만 원 레벨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 미션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비해서 점프업이 좀 다르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없던 곳이 생겨서 지금 치고 나가는 케이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있던 곳에서 뭐합니까? 예,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는 방향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앞으로도 업사이드 정도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0, 30%는 충분히 있는 상태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현재의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 뭐, 디램가, 낸드가, 뭐, HBM의 영업이익률,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변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꾸준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테크잉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서 수익을 내고 여기는 빠이빠이 했었는데 조금 앵그리한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이거 말고도 뭐 이 구간에 다른 거 갖고도 수익을 냈던 건드니까 그건 사실 퉁퉁치게요. 누가 더 이제 스테이블하게 가져가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충분히 들어왔고요. 반등 들어왔고 1단, 2단 조정까지 왔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예, 위치, 주가의 위치는 확인했죠. 이 자리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예, 매수 공략을 해줘야 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최근에 지금 스몰캡들도 몇 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것들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시 공략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주가에 조정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4분기 실적이 성장성에서 좀 멈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올해 작년도 대비해서 움직이는 패턴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는 항상 숫자 위주로 이야기 드린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해 이게 꾸준히 성장하다가 3분기 피크 치고 4분기 조금 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매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배에 대한 부분에서 리플레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요가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환경
지금 관련된 뭐 엔진 수요 이런 것들만큼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다만 뭐 사실 뭐 이거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IMO 관련된 부분에서 탈탄소 정책이 조금 뒤로 밀리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것들이고요. 다시 또 자리 잡으면 주가는 정상적으로 움직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 수주 잔고가 깔려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LG 현대마린솔루션 이 부분에서는 뭐 그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동사의 주가는 다시 우상방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업이익률 부분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들 보이십니까? 그렇죠. 영업이익도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상태인데 뭐 매출 당연히 늘어났겠죠.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면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가 조금씩 올라가면 당연히 뭐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서 자, 이 숫자를 한번 보게 되면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치가 상당히 괜찮죠. 다만 4분기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조금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죠. 컨센서스만 부합하게 되면 주가는 바닥을 잡는 느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려고 하다가 매크로 지표가 워낙 안 좋아서 5월달 같은 경우죠. 그때 좀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가질 못했는데 이번엔 좀 뚝심 있게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조선주가 나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HG 쪽에서 많은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진행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즉슨 간단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이 큰 걸또 가는 것들은 의미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하면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볼까요? 이 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 자리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 5월 달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을 때 주가가 15만 8천 원, 16만 원 이때 움직일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적 가지고 올라온 건데 그러면 지난해만큼 실적이나 퍼포먼스는 나오는 과정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하방보다는 뭐하다? 예, 상방 쪽에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미 보여준 게 있고요. 그 전반기에도 분명히 이 정도 수준을 한 번 정도 찍어줄 겁니다. 왜? 이게 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3월달 정도쯤에 올해 고점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하방을 열어두고 조금 평단적 조절만 해주면 충분히 또 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 나온 악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또 공략해 줄 수가 있겠고, 매물대라든지, 보유량 이런 것들, 여기 밑을 훼손시키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이건 그냥 사줘야 돼.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주가 수준이 바로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지난해 대비해서 오늘 한 2, 3만 원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지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업사이드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15%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만큼 올라와서 주가가 바닥 구간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지금 밸류에이션은 한 26 정도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PER을. 그런 면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업사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바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여기 이 정도 수준 21과 22 정도 수준에서 한 번의 브레이크 타임이 발생이 되는 그런 또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애널리스트가 LCD 현대마루샤 안 사면 후회할 거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리포트를 냈으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가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